없어. 영화 배우신 줄 알았어요. 영화 배우. 아 기분이 나빠져. 아 진짜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네. 영화 배우가 내리시는 것만큼 막 진짜 많은 남자들로 하여금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아니 처음에 그렸던 그림은 뭐 가족 주가 조작 사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야기 지금 아무 이야기도 나오지도 않고 예.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펀드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아이 장학금이랑 뭐 WFM 이 주식을 뭐 해갖고 뇌물죄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네. 아예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안 나. 뉴스에서 많은 네. 보도에서 전화 받고 검찰 발이겠죠. 이 전화 받고 뭐 친문 구명 운동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전화 받고 마치 이제 감찰을 무마해 준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한마디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고 그럼 내가 알아서 덮을게. 봐준 이런 거다. 식으로 예. 모양새를 만들어.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국 교수님이 분명하게 좀 진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술 내용은 뭐였냐면요. 네. 우선 조국 교수님은 그런 전화를 직접 받은 바 없다. 받은 바 없다. 예, 그 하나고요. 두 번째, 그 전화는 내가 알기로는 백원우 비서관하고 박형철 비서관을 통해서 그런 전화가 왔었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다라는 거예요. 전원이다. 전원. 네, 전원. 네. 그리고 나는 그 내용을 듣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까지 의사 결정에 포함시켜서 판단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전해주시는 분들과 또 논의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 3인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 처음부터 이건 보도가 있었잖아요. 박형철 비서관, 백원우 비서관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국 교수님이 부인하지 않고 있고 네네. 오히려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 다툼이 아니라 네. 직권남용죄의 성립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해서 쟁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이신 것 같아요. 저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정경심 교수 구속됐을 때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공범들 누구냐. 근데 이렇게 따지면 조국 교수랑 나머지 2명도 공범이 돼야 돼요. 아유, 그 뭐 이상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거는 좀 영장 실질 심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혐의가 증거가 구체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피의자나 피고인이 부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게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저기 뭐지? 아예 모른 척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네. 다른 여러 사람들의 반대되는 상반되는 진술이 있고 다른 네. 어떤 물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영장 실질 심사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네. 조국 교수님은 솔직하게 당당하게 사실과 관련되어서 내가 경험한 거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한번 다퉈보자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증거인멸, 도주 우려 전혀 없죠. 전혀 없죠.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두 번째로 나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 민정수석실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민정수석실의 기능. 네, 조직. 그리고 의사결정 어떻게 하는지. 그게 그거군요. 네. 민정수석실이 검찰의 뭐의 지시에 따르는 데가 아니다. 그거랑 좀 일맥이 있는. 아니요, 그거하고는 조금 또 또 다른 달라요. 겁니까? 예, 그거는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홍보수석이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이것은 청와대가 권한을 가지고 재량권 권한 내에서 정당하게 한 의사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검찰의 어떤 이런 행태나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진짜 강도 높게 꾸짖은 거였고요. 네. 지금 그게 이제 검찰과 기관과의 어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권한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번에 오늘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는 네. 이 민정수석실 내부에서 각 민정수석이라든가 아니면 네. 비서관이라든가 아니면은 특감 반원들의 어떤 역할 그리고 민정수석이 어떻게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좀 그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상식적이다. 상식적이죠. 내부 굉장히 조직에 관한 네,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설명을 이제 소명을 한 거군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예, 550명이나 들어가시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슈가 워낙 세다. 와, 감사합니다. 550명 들어온 적 있나요? 개인 방송할 때? 700명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엄청 조국 대단- 교수님이 법정에서 영장 네. 실질 심사 과정에서 이 민정수석실의 조직의 역할과 의미 그리고 의사결정 어떻게 하는지 이걸 설명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의 논리는 이거예요. 조국 교수님이 다른 여러 외압이나 이런 전화를 받고
감찰을 해야 되는데 감찰을 해야 될 특감반원의 감찰을 네. 막았다라는 거거든요. 방해했다라는 네. 거거든요. 직권 남용 못하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감찰을 밑에 부하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고 무마했다라는 게 검찰의 논리인데 조국 교수님 그게 아니다.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원이나 비서관이나 뭐 하는 거예요? 내사하는 거죠. 그거. 감찰하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은 당연히 민정수석이 할 수밖에 하는 거죠. 없죠. 그러면 의사결정. 최종 의사결정은 민정수석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감찰과 정보 이러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보좌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비서관, 그렇죠. 특감 반원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감찰 보고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다 보고 받고 네. 내가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지시를 해가지고 내가 의사결정을 내려서 감찰을 중단한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인사와 관련된 조치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네. 왜 이게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느냐? 아니 업무방해가 아니라 직권남용이 될 수 직권남용이 될수 있냐라는 있느냐. 거예요.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이 정도의 선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사실 직권남용이 될 만한 여지가 높았지만 그 또 오늘 예 맞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야 이 정도면 엄청나게 큰 죄는 아니까 알아서 내부에서 처리하고 넘겨라. 맞아요. 이 정도는 비리의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당시에는 구체적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감찰을 안 한 게 아니라 무려 감찰을 3개월 동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감찰 보고서가 중간 보고서가 4번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뭐 제가 또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학교 다닐 때 학생이 뭔가 잘못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숙제를 안 해왔어. 예. 그랬더니 그걸 갖다가 담임 선생님이 알게 된 거죠. 예. 담임 선생님이 알게 됐는데 그걸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합니까? 보고 안 하고 야 그 정도면 반성문 정도 좀 써라. 뭐 이 정도로 끝나면 오! 왜 보고 안 하셨어요? 직권남용인데 이거. 아 무슨 소리인가 제가 봐서 이 정도면 반성문 정도로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반성문 숙제 안 해왔으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보고해. 매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학생부에다가 얘기해서 매 안 때렸어요. 막 그런 거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검찰이라는 거예요, 지금. 검찰은 왜 학생부에다 안 넘겼냐 네. 이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제가 비달 사순이 생각납니다. 비달 사촌. 네. 그건 뭐죠? 비유의 달인. 이 비달 사촌 여기 비유의 달인. 소리 응징치의 가장 힘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